자, 일단 8번 문제 보면 주어진 이러한 놈에 대하여 분명히 문제에서 근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그치?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지? 근을 구하래? 실근의 뭐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게 이 원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그 x값을 찾아야 돼. 근데 근의 합은 굳이 그 x값을 찾을 필요가 없이 대칭성을 갖고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야. 대칭성을 갖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차함수로 잠깐 넘어가 보면 이차함수에 대해서 얘가 3이 되는 이놈의 x좌표하고 y좌표 합을 구하래. 그래놓고 여기에 있는 좌표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 대칭축이라고 줬어.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라고 구할 수 있다는 느낌인 거지.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지만 합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삼각 방정식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더라도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그 이유는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는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어떻게 대칭성을 갖고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근을 직접 구할 수 없고 아마 대칭성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면 일단 코사인하고 사인 나왔으니까 함수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코사인을 1-사인 제곱 x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고요.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s 제곱 마이너스 s 더하기 1은 이렇게 되고 2s 제곱 더하기 s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돼서 1, 2, 1, 1 뿔마 심지어 나오네 그림이. 심지어 나와. 그래서 sin x 더하기 1 2 sin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지. 된 얘기까지? 자, 그러면 sin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찾고 sin x가 2분의 1 되는 거 찾으면 되겠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선생님이 생각한 문제가 좀 더 허접한데 왜냐면 근을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sin x가 1이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언제죠? 그래프 떠오르시고 언제요? 범위 안 들어가요. 항상 0.2파이까지입니다. 1.75파이? 언제요? 여기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됐니? 2분의 3파이라고 합니다.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 언제요? 네, 30도 6분의 파이. 그러면 기하분수 6분의 5파이, 4분의 1을 넣고요. 됐나요? 그래서 쟤네를 더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문제 조금만 바꿔서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이제 풀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그냥 생각할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에서 만약 3분의 1이 나왔어. 3분의 1. 그럼 사인이 3분의 1인 거는 나는 모르는 거야.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사인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y는 3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이때의 근, 얘랑 이놈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를 바뀌는 거야. 됐니? 그러면 사인이라는 그래프에 보니까 이 알파 베타는 이놈에 대한 대칭이고 여기는 좌표가 2분의 파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2분의 파이가 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가 되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6분의 1이든 8분의 1이든 무조건 얘는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됐습니까? 그래서 근을 직접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근의 합을 구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네, 넘어갑니다. 자, 9번 갈게요. 9번. 자, 갑시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냐면 이런 거 풀 수 있어요. 절대값 x는 a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그치, x는 뿔마 a 이렇게 가야지. x는 뿔마 a 이렇게 바로 가야지. 맞아? 그럼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풀 거야? 얘는 뿔마 요거 똑같이 가야지. 일단 요거 먼저 보여야 된다고 얘들아. 오케이? 자, 근데 단 얘는 x가 양수일 때만,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a가 음수면 그는 없어. 어떻게 절대값이 음수가 돼? 그런 건 없어. 절대값 x가 2면 x는 뿔마이면 되는데 a가 음수면 그런 건 없다고 돼. 오케이? 어쨌든 여기 있는 거 딱 보자마자 절대값 때문에 쫄 게 아니라 범위를 나눌 게 아니라 바로 뿔마 2 풀어버리면 끝이라고. 이해돼? 그래서 2배의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 k 더하기 로그 2의 x 이거 하나 풀어주시고 그 다음 2배의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로그 2의 x
요거 풀어주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이제 풀어버리면 봐봐.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이든 로그에 대해서 풀기 위해선 밑이 전부 다 2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 한번 풀어볼게. 요거 넘어가요 일단. 그러면 로그 2의 x는 1 더하기 k가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다 풀자. 자 x는 2의 1 더하기 k 제곱 로그의 정의 요놈은 2의 1 더하기 k 제곱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넘어갑니다. 3 로그 2의 x가 1 마이너스 k다. 따라오니? 그러면 양쪽을 3으로 나눠버리니까 이렇게 따라오고 x는 2의 3분의 1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이때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근은 하나가 알파하고 하나가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시니까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인데 이 둘을 나눴을 때 16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게 알파고 어느 게 베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k에 대한 고비가 있나?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내가 얘를 알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2의 1 더하기 k가 알파고 두 번째 얘를 베타라고 생각해보면 2의 3분의 1 마이너스 k가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때 내가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면 알파분의 베타는 잘 봐. 얘를 이걸로 나눠. 그럼 지수에 나누면 빼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2의 3분의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얘가 16이 되는 거야. 따라오세요. 그러면 주어진 얘가 4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시면 양쪽에 3을 곱하니까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k가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4k가 14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7로 이렇게 나와요. 일단 k값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뭐 답이 없으니까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따 이거 한번 찾아보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가면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2의 1 더하기 k가 베타고 반대로 2의 3분의 1 마이너스 k가 알파인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분의 베타를 하면 알파분의 베타는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되니까 2의 1 더하기 k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k 근데 얘가 16이니까 똑같아. 여기 줄게. 여기 k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었고 자 똑같이 주어진 얘가 4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3을 곱하면 3 더하기 3k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10이니까 4k는 10이 나와서 k는 2분의 5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낸다면 k는 2분의 5가 이렇게 내줘야 되는 것 같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왜 안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얘면 그에 따른 x값 한번 살펴보시면 x값은 이때는 x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고 그치? 자 k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이때 x가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저기서 저 절대값 풀 때 오류가 생겼을 텐데 네. 자, 이런 경우 잠깐 보시면요. 아까 선생님이 요거 풀 때요. 이 A는 양수야지만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K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을 대입하고 X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얘가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버리지?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계산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계세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범위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문제 풀어보고 그중 하나 키우는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됐니? 그래서 오류는 여기서 생겼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는 그치?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유형은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근데 연속함수에서 곱하기에 대한 유형입니다.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연속함수 이런 느낌.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이러한 문제를 푸는 유형입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와. 4가지의 경우.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면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얘도 x는 a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연속이고 불연속일 수도 있고 얘가 불연속이고 연속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일 수도 있단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하여 일단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얘가 연속이고 연속이면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두 연속함수는 더해도 연속, 곱해도 연속, 나눠도 연속, 빼도 연속인 거야. 오케이? 단 나눌 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라는 함수 우리 연속함수라고 알고 있고 x 더하기 연속함수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를 더해도 연속, 그치? 빼도 연속, 상수함수니까. 곱해도 연속. 맞아? 근데 나눌 때 항상 연속? 아니야. 왜? 나눌 때 분모가 0이 돼버리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연속이 아니라 연속함수의 성질이야. 더해도 연속, 빼도 연속, 곱해도 연속, 나눠도 연속. 됐니? 자, 그래서 얘는 연속이 분명합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때문이에요. 됐나요?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면 곱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요거는 일단 두 개가 똑같은 유형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불연속이면 일단 정답부터 써놓자. 답부터 써놓게. 자, 얘가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지금 x는 a에서 불연속이니까 걔를 저 연속함수에 대입해서 무조건 0이 나오면 얘는 연속으로 바뀌는 거야. 이러면 x는 a에서 연속으로 바뀌어. 보여줄게.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거든. 그러면 이 a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0이 되면은 얘가 연속으로 바뀌어.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얘는 x는 a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려면 직접 해볼 수밖에 없어. 직접 조사해볼 수밖에 없어. 직접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자, 봐봐. f라는 그래프를 내가 아무렇게나 한번 잡아볼게요. fx가 있어요. 그리고 gx라는 그래프가 a에서 불연속이니까 a에서 불연속 이렇게 한번 대충 잡아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서 연속이란 얘기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자가 연속이란 얘기는 a에 대한 좌극함과 a에 대한 함수값과 a에 대한 곱함이 같아야지만 연속이라고 하는 거거든. 한번 조사해보자. 내가 여기를 a, b라고 하고 여기를 a,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에 대한 좌극하는 얘는 어쨌든 fa가 나오고 얘는 좌극하니까 b가 나오겠지. 그치? 함수값도 fa 나오고 함수값은 b 나오겠죠. 맞나요? 자, 얘는 a에 대한 우극하는 c가 나오고 함수값 a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연속이 되려면 얘네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오기 여기까지. 그러면 fa 곱하기 b랑 fa 곱하기 c가 같아야 돼. 근데 얘가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b하고 c는 무조건 다르다는 얘기지. fa로 묶어버리면 얘는 b-c는 0이 돼서 얘는 무조건 0이 될 수 없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가 모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가 불연속이고 하나가 연속이려면 여기에서 a하고 b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전체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얘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이해되십니까? 한쪽이 a고 한쪽이 b면 둘이 곱해서 0이 되려면 fa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이면 걔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곱하기 돼서 연속함수 문제 푸는 거 완벽하게 좀 꿰차고 계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겠다고. 이번 수업이 괜찮을까? 봐봐.
얘가 모든 x에서 1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일단 f라는 함수를 먼저 살펴봤는데 얘는 0에서 불연속인 건 너무 자명하다. 그치? 근데 1에서는 1을 대입했을 때 2야. 1을 대입했을 때 a-3이야.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어쨌든 fx는 x는 0에서는 무조건 불연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x는 1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근데 잘 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x가 1에서 연속이면 나는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얘가 f 네모 곱하기 f 네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네모가 1 더하기 b에서 보는 거고 이 네모가 1 마이너스 b에서 연속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근데 보세요. 문제에서 b가 양수래.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네모, 1 더하기 양수에서 무조건 연속인 거 아니야? 왜냐면 이 fx라는 함수는 1보다 클 때는 그냥 이러한 함수니까 무조건 연속함수잖아. 무슨 말인지 되니?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는 1에서 무조건 연속이라는 얘기야. b가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에서 연속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1에서 연속이라면 당연히 전체 연속이니까 답이겠지? 그치? 근데 얘가 1에서 불연속이라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게 0이 나와야겠네. 두 개가 연속이면 무조건 연속이고 하나만 불연속이면 여기다 1 대입한 게 0이 나와야겠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로 fx-b가 1에서 연속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fx-b가 1에서 불연속인 상황이 담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쪼개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아래 먼저 한번 해보자. fx-b가 1에서 불연속이어야 돼. 근데 저 fx는 어쨌든 0에서는 불연속인 거 아니야? 그 말은 이 b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불연속인 건 0에서만 불연속이라고. 선생님, 1에서도 불연속이라면서요? 이건 1일 수가 없잖아. b가 양수니까. 맞아? 그래서 얘가 불연속이려면 a-b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 그냥 1이라는 얘기야. 놓쳤어? 음수는 무조건 연속이지. 이런 함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뭐 이놈의 함수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x니까 이렇게 생겼고 0일 때 1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0부터 1까지 2x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뒤에는 몰라.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연속인 상황인 거지. 이런 직선이 나올 테니까. 어쨌든 0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야. 근데 얘가 불연속이 되기 위해선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b가 1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럼 얘가 불연속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건 무조건 0이 나와야겠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f1 더하기 b가 즉 f2가 무조건 0이 나와야지만 연속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f2가 0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게 0이어야 되는 거야. 2a-3은 0이다. 그러므로 a는 1분의 3을 놓치고. 됐니? 그래서 a, b에 따라 이거 답이 나온다라는 것 뿐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당연히 얘가 연속이면 다 연속이니까 여기 뭐 딱히 볼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이때만 봐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자, 일단 f하고 g가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왔고요. 이 두 개를 곱해서 얘란 얘기는 어쨌든 f가 여기에 있는 이 6개의 인수 중 3개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fx가 2에서 극대라고 나왔어. 그러면 f가 여기서 이 3개를 모두 가져가면 극대가 나와 안 나와? 3중근은 안 나온다라는 거지. 3중근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까? 맞아? 그래서 일단 무조건 3개는 다 가져갈 수 없고 한 개, 두 개 같던, 한 개, 두 개, 한 개 같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fx가 앞에 있는 걸 두 개 갖고 뒤에 있는 걸 한 개 갖는 경우와 두 번째, fx가 앞에 있는 걸 하나 갖고 뒤에 있는 걸 두 개 갖는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쨌든 3차 함수고 극대극소를 갖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봐봐. x 더하기 1의 제곱은 무조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중근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a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중근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a가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주어진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나에 의해 2에서 극대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답이 될 수 없네. 왜?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어떻게 여기가 극대가 2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어떻게 여기가 2야? 무슨 일 하는 얘기야? 이건 답이 될 수 없네. 따라와? 똑같이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가 a가 중근이니까 여기가 a거나 여기가 a야. 됐니? 근데 그에 따라 나머지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 있는 거야. 따라오세요. 자, 근데 나에 의해 2에서 극대래. 근데 여기가 2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여기가 있냐? 맞아? 그럼 무슨 일이야?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가 2일 수 있겠네. 맞아? 그래놓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길이 B의 형태네. 이게 1.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대를 활용하니까 3분의 내분점 공식 1에다가 a 곱하고 마이너스 1에다가 2 곱하니까 얘가 2가 된다. 결론 여기는 8이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a가 8이니까 얘가 8인 거야. 자, 가자. 근데 내가 걸린 건 gx입니다. 자, gx는 자, f가 얘 하나, 얘 두 개니까 gx는 얘 하나, 얘 두 개겠지? 그치? gx는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8. 그래프 그린다. 자,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고 8에서 한근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고 8에서 한근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오세요. 근데 내가 걸리는 극소값이니까 괜히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찾지 말라고. 길이비 2대를 가야지. 됐니? 그래서 좌표 찾으니까 3분의 16 마이너스 1에서 5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5야. 5. 그럼 내가 관련 답은 G5다. G5는 36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08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개는 가지고 있을 수 없고 2개를 가져야 되는데 다 무슨 형태가 나오니까 나머지 하나만 답일 것이다. 이걸 저렇게 나누는 게 한중간 하면 안 돼.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천천히 찾아보시면 PN의 Y좌표를 구할 거니까 X좌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Y좌표만 짤루짤루 써가면서 규칙성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맨 첫 번째는 2가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 써보고 등차 등비인지를 체크하든지 또는 규칙이 없다면 다시 규칙을 쫓아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90도 나왔고 여기가 90도인 거죠? 여기가 90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각각의 길이가 2분의 1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 여기 있는 이놈을 보면 지금 y좌표만 궁금한 거야. y좌표 보세요. 여기가 3이고 여기도 3이죠.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똑같이 쪼개면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왜 여기도 45도니까 여기도 45도가 될 수가 있겠지. 맞니?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야? 이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2분의 1면 됐대. 그러면 닮은 아니야 그냥? 그럼 여기가 3이고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고 2분의 3이겠네. 따라오세요. 그 다음 삼각형도 한번 그려보시면 그 다음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똑같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렇게 흘러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45도고 차라리 여기 45도 똑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온다. 근데 똑같이 길이비가 2분의 1 되니까 여기도 닮은 게 2분의 1 이렇게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2분의 3의 2분의 1이니까 있는 여기 길이가 4분의 3이 되고 4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좌표를 좀 써보면 봐봐. 첫 번째는 2 나오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나왔어. 그 다음엔 마이너스 1에다가 2분의 3을 더하니까 2분의 1 나오죠. 마이너스 1에다가 2분의 3을 더하니까. 됐니? 그 다음은 이 2분의 1에다가 다시 4분의 3을 빼지. 그럼 2분의 1에서 4분의 3을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규칙이 뭐야? 등비수열이라는 거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임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YN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초항에 A 아래 n-1제곱이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A 아래 n-1제곱. 따라오세요. 근데 나는 못 찾는 거지. 봅시다. 자,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이 마이너스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럼 절대값 씌우면 얘는 그냥 2에 2분의 1에 n-1이 10의 마이너스 제곱 1000분의 1과 적거나 같은 얘는 최소값 찾아내면 돼.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n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 근데 얘보다 작아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2의 10제곱이보다 1024가 알아볼라? 몰라? 이 정도는 외워? 선생님은 이거 두 개는 그냥 기억하고 있어요. 이 두 개. 특징이 여기 있는 10이 그대로 따라오고 여기 그대로 따라와. 이게 그대로 익숙하잖아. 그래서 2의 7제곱 구하라고 하면은 2의 6제곱 64니까 그대로 7 곱해서 128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2의 9제곱은 1024에서 2 나누니까 511 이렇게 하는 편이야. 됐니?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그냥 수적인 감각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이제 그냥 외우고 있어. 그러면 얘는 최소가 되는 이 n의 값은 이 분모가 어쨌든 1000보다 커야 되면서 제일 가까워지니까 분모가 1024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얘는 뒤에 n-1분의 2 이렇게 나와. 그럼 최소가 n은 뭐란 얘기야? 11이 돼야겠네. 12가 돼야겠네. 왜냐면 여기서 약분하면 얘가 n-1 이렇게 따라가니까. 됐니? 그래서 n은 12다라고 구해주시는 겁니다. n은 10이다. 그래서 최소값 n은 12가 됩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답 마지막 써봅시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yn이 2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 있고요. 맞나요? 얘는 등비수열 공식을 활용하는 얘기지.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의 합. 오케이?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1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따라옵니다. 됐나요? 자, 정리해보시면 얘가 2분의 3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3분의 4 따라오세요. 3분의 4에 1 마이너스 2의 12제곱분의 1 얘가 답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일단 수열이니까 하나만 좀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규칙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됐지? 자, 넘어가서 14번 갑시다. 14번.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얘기를 한번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세요. 자,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k 이렇게 되어 있어.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2로 간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얘가 0으로 얘가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만약 문제에서 얘가 0으로 가면 수렴하는 값이 나오려면 0분의 뭐밖에 안 돼? 0분의 1, 2, 3 이런 게 수렴하니? 아니잖아. 뭘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얘를 맨날 이렇게 푸는 거야. FA가 0이면 GA가 0이다. 이렇게 푸는데 사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얘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얘가 0에 가까이 가면
FA가 0이면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게 제일 잘못된 거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에 가까이 가면 얘도 0에 가까이 가는 거야. 둘 다 극한으로 표현되는 거야 사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x가 1로 갈 때 fx가 0이면 얘가 0에 가까이 가면 주어진 얘가 0에 가까이 가면 극한값도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 0인 거라.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다를 수도 있다고 연속이 아니면.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먼저 수정을 한 후에 이 문제를 봐주셔야지 조금 이거 더 잘 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지울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면 좀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 이 의미였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나왔어요. 그래놓고 문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연속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 연속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러면 얘가 지금 극한값인데 얘랑 F1은 같지 않다? 그건 모른다. 모르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것들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한번 이해해보라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을 보니까 fx가 x1에서 연속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기억은 얘가 특별히 성립할 때를 받아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그때 f1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나왔어. 봐봐. 여기에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에 따른 이노하고 여기는 완벽한 함수값인데 이 둘은 같은 애인 거지. 왜? 여기서 연속하려고 했어. 지금은 얘하고 얘가 같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연속이 아니면 얘하고 얘는 다른 거야. 왜냐면 얘는 극한값이고 얘는 함수값이니까. 이해돼요? 근데 지금은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f1을 a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x-2a 근데 a 더하기 3 밑에 x가 1로 갈 테니까 1이 나오게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니까 1-2a분의 a 더하기 3이 1이고 a 더하기 3이 1-2a니까 3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근데 니은부터 약간의 오류가 생길 텐데 자, 니은 한번 가볼게요. 자, 니은 보면 불연속이래, 불연속. 그 말은 얘하고 얘가 다른 얘기야. 괜찮니?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애를 A라고 잡았을 때 얘를 A라고 잡으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애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그에 따라서 지금 얘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겠다. 얘가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니은에 대해서는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얘는 x 마이너스 2b죠. 얘는 함수값이니까 완벽한 b이다. 하지만 얘는 x가 1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극한값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a 더하기 3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x가 1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b분의 a 더하기 3이 1이 되는 거고 나는 a 더하기 3은 1-2b라는 이런 관계식밖에 모르는 거야. a하고 b 값은 구할 수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자, 얘가 a죠? 얘가 b죠?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2b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맞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걸 불연속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디귿이 좀 어려운데 자, 보자. f1이 2분의 1이라고 나왔어. 그리고 얘는 지금 문제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는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f1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일단 주어진 이 극한에 대해서 보면 x-1분의 fx 더하기 3이라는 얘가 1이다. 이걸 정리할 수 있게끔 주고 있는 거야. 이걸 주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수렴하는 극한의 형태를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수렴하는 극한의 형태를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런 놈을 구하기 위해서 수렴하는 극한의 형태를 활용한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서 여기 뺀 거 분모 2니까 얘는 2F'1 안 돼. 안 돼. 2F'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1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얘는 1에서 불연속이야. 왜냐면 1에서 이렇게 보면 분모가 0으로 가지. 근데 얘가 수렴하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맞아?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불연속한 상황이야. 근데 불연속인데 미분 가능? 아니지. 미분 가능은 연속을 깔고 오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미분 불가능해. 그래서 얘를 절대로 프라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수렴하는 극한의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이 극한을 계속 활용하자. 저런 극한을 만든다 하는 거야. 만든다. 가볼게. 자, 일단 이러한 극한을 만들고 싶은데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맞춰주면 얘를 1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1로 맞춰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1로 간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버리면 되겠다. 그 다음 1 더하기 h를 x라고 치환해버리면 x가 1로 간다라고 보이는 거지. 여기 0으로 간다라는 걸 1로 간다라고 바꾸는 방법. 왜냐면 1 더하고 1 더하기 그럼 1 더하기 h가 0으로 간다, 1로 간다랑 똑같잖아. 그래서 1 더하기 h를 x라고 치환하겠다.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h는 x-1이니까 여기다 x-1 넣어. 여기도 x-1 넣어. 여기도 x-1을 넣으니까 2-x. 네,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봅시다.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생긴 수렴하는 극한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저런 형태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만들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더하기 3 이걸 좀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만들었으니까 다시 빼주시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x를 만들어 보겠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얘가 뭐예요? 1이죠? 그쵸? 그럼 이제 나머지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가 얘가 1로 가는지가 잘 안 보이네. 얘가 1로 가는지가 선생님은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네. 응?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x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사실 이 형태랑 여기는 이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얘는 1로 가지. 맞아? 그리고 여기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뿐이야. 자,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여기 어디로 가? 1로 가지. 사실 이 형태랑 이 형태랑 되게 비슷한 놈인데 저렇게 쓰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쓰면 잘 안 보일 뿐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는 얘가 1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더 보기 좋게 2-x가 1로 간다라고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x가 1로 가면 2-x가 1로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주어진 얘를 a라고 한번 치환해보면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리미트 a가 1로 갈 때 자, 얘가 a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겠다. 이렇게. 얘는 여기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x 마이너스 2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야지. 그 다음 여기에 f2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 a 이렇게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따라오는 형태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사실 여기는 이 마이너스가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즉 얘는 그냥 이 형태랑 똑같이 따라오는 거죠. 아까 여기에 마이너스였나? 이렇게 있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면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저기 놈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 근데 여기 얘가 얘랑 같은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사실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시험에 보니까 똑같은 게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하니까 답은 2가 나와요. 2가 나와요. 됐니? 그 다음 이놈에 대한 x에 대한 1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얘를 아까 구한 거 같은데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여기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맞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정확하게 구별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분모가 0이라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이 가까이 가면 분자가 0이 가까이 간다는 거. 그거 가지고 극한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절대로 F'1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왜? 이건 불가능하니까. 연속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많은 극한을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극한을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형태를 만든다. 저게 계속 핵심이라고 붙어있어. 그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얘는 h가 0으로 가고 얘는 x가 1로 가니까 얘를 1로 가게끔 바꿔주자고. 오케이? 그래서 1로 가게끔 만들어 놨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생님이 사실 문제 풀었을 때 선생님은 이걸 0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쉽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좀 까다롭더라. 지금 해봤거든? 근데 여기를 0으로 간다고 바꾼 다음에 만들어주는 게 좀 더 깔끔하긴 하지만 여기까지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풀었던 방법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들 이 문제 딱 봤을 때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수열? 몰라.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은 등차하고 등비밖에 없거든. 오케이? 그리고 요거 의미하는 거 대충은 알겠어.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떠한 AT가 있는데 이 다음 항하고는 달라야 되고 그 다음 항 여기하고는 똑같아야 되는 거야. 얘는 달라야 돼. 근데 이걸 만족하는 K가 최소값이 5라는 얘기야. 그 앞에서는 이런 형태가 있으면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얘기야. 5에서 이런 형태가 처음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를 첫 번째 항이 뭔지도 모르고 두 번째 항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야. 나도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등차 아니고 등비가 아니면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입하면서 선생님도 규칙을 찾았습니다. 해보겠다고.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수부터 시작을 하냐라는 건데 첫째 항이 양수고 모든 항이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첫째 항을 뭐에서 시작할래? 5? 상관없어. 선생님은 그냥 1부터 그냥 쫄로 켜놨어. 왜? 규칙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A가 1일 때부터 한번 천천히 써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A가 1일 때. 보여보자. 자, A 1이야. 자, 빠르게. 자,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 나오지? 그럼 두 번째 항 뭐 나와? 일단 1 대입해. 그럼 A 1이 1이니까 뭐 나와? A는 3 나오지? 집중해서 빨리빨리 해야 돼. 자, 그럼 3이야. 여기다 3 대입하니까. 그 다음 항은 1 나오죠? 그럼 그 다음 항은 3, 1, 3 나오겠지. 왜? 1, 3, 1 한 번 나왔으니까.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런 수열은 얘하고 얘가 다르고 그 다음 두 칸 건너뛰면 똑같지. 얘는 1부터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1부터 A라고 A는 다르고 A하고 A3이 똑같아 버리니까 이 최소값 뭐라는 거에 모순이 되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A가 2인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A가 2면 두 번째 항이 뭐가 나와? 2가 나오지? 여기 2니까 맞아? 그럼 세 번째 항도 2 나오고 똑같이 나오니까 맞아? 네, 그럼 안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저걸 만족하는 애가 애초가 없어. 그래서 쭉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규칙을 쓸 때까지요. 됐나요? 그래서 규칙을 찾아보시면 A가 9일 때가 나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왜? 모르겠으니까. 됐니? 그래서
A가 9일 때가 답이 나온다. 그래서 혹시 쭈르륵 해보다가 선생님 이건 왜 다 맞네요? 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 그때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세요. 왜냐면 대입해서 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치? 시작합시다. 자, 봐봐. 자, 일단 여기서 A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주어진 이 세제곱근을 저렇게 잘 안 보고 맨날 분수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맨날 보잖아요. 여기다 샤프를 주고. 자, 그러면 얘들 일단 3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보고 얘들 일단 이렇게 3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봤어.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중요한 건 연산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얘를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소인수분해 보면 얘는 5 곱하기 75고요. 5 곱하기 15고요. 얘가 5 곱하기 3이니까 얘는 5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는 수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3의 4제곱이지. 맞아?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얘는 5의 세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81, 3의 4제곱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3분의 1 분배하면 5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4제곱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정리를 맨날 잘 안 하고 있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있으면 얘를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거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묶으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묶어야 돼. 마이너스 2. 항상 작은 걸로. 그래서 얘는 3의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돼. 그래서 1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일단 풀어줘야 되는 거야. 공통인수로 묶는 게 핵심이라고. 그럼 여기도 3의 거듭제곱 보이고 3의 거듭제곱 보이잖아. 뭐로 묶어야 돼? 3의 3분의 1로 묶어야지. 작은 걸로. 따라와. 그럼 여기는 5가 5. 여기는 3의 1제곱으로 오는 거죠. 왜냐면 요거하고 이걸 더해서 3분의 4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리되세요? 그래서 2의 3의 3분의 1제곱 얘가 A가 되겠네.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A를 구하는 거니까 A는 이 전체를 세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답은 24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중요한 건 공통인수를 묶어가면서 연산 더하기 빼기를 할 건데 공통인수를 묶어내기 위해서 일단 소인수분해가 기본이 된다는 거. 소인수분해 기본을 해주시고 그 다음 공통인수 묶어주시면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18번 갑시다. 18번. 18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허무해하지 않을까 싶다. 자, 봐봐. 일단 이 방정식을 딱 놓고 봤을 때 지수 방정식이든 로그 방정식이든 밑이 통일되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거든. 여기 보면 얘 밑이 5로 보여야 돼. 얘도 밑이 5, 얘도 밑이 5.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은 좌우는 똑같겠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5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x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그치? 얘가 5의 2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해. 그럼 5의 자, 얘하고 얘는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가 되지. 즉 2x제곱 더하기 2분의 1 얘가 5의 2x가 됩니다. 됐니? 그 답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는 거죠.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뭐야? 이거 풀었어? 그럼 여기 2 곱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 x 2분의 1 나오는데 답 15 아닌가? 그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야. 응? 그 5의 아니 저 지수 2분의 1이 마이너스 1.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 맨 앞에 지수 아니 5. 이거? 이거 뭐? 마이너스 2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5에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루트 5가?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 여기 아니라 루트 5가 5의 마이너스 2가 아니냐고? 헐, 이 마이너스 5는 얘는 뭐야? 이 마이너스는 역수. 역수의 제곱이 25분의 1이죠. 네. 그럼 이거 다시
써면 돼요. A m제곱은 B의 m제곱 얘는 B의 A분의 A가 되는 거지. 여기는 이 A는 무조건 분모로 가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루트는 여기 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자, 실제로 봐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루트는 제곱하면은 뭐가 되는 수? 루트 5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이거 제곱하면 뭐 돼? 이거 제곱하면 뭐 돼? 5에 마이너스 3제곱 4제곱 되지? 말이 안 돼. 이런 A 제곱하면 뭐 돼? 오케이? 자, 넘어가서 20번 갑시다. 20번. 삼각형의 활용 이런 거 오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삼각형 한번 그려볼래요, 여러분들? ABC 잡아보시고 삼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삼각형 ABC를 그릴 때 문제에서 둔각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어디가 둔각인지 잘 모르거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맨날 그냥 삼각형 나오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맨날 얘가 그려요. 그 다음에 둔각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둔각을 다시 그리거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번 보면 AC가 2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2고 BC가 4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4란 말이야. 맞아? 그 다음 코사인 ABC가 8분의 7이니까 얘를 세타라고 잡자. 자, 그럼 일단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 이건 둔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유는? 이유는? 둔각이면 몇 쌍은 되냐? 둔각이면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걸 둔각이라고 하지 않나? 그럼 몇 쌍은 되냐? 4사분의 1이야?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데? 2사분의 1이지? 그럼 코사인은 2사분의 1에서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얘가 둔각이면 얘가 음수였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만약 음수였다면 걔가 둔각인 거야. 이래니? 그래서 얘는 일단 무조건 대각이야. 또는 둔각 삼각형의 특징이 둔각하고 마주보는 변이 가장 길어야 된다는 거. 둔각 삼각형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여기가 A, B, C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크면 둔각 삼각형. 맞아? C제곱하고 얘하고 같으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얘 보면 얘가 세타고 얘가 2인데 얘가 4잖아. 그 말에 얘가 둔각일 수 있어? 없다는 얘기야. 이거 제곱하는 이거 제곱보다 작으니까 절대 둔각일 수 없다고. 어쨌든 얘를 둔각 아니라는 걸 이거 보자마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애초에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둔각이든 얘가 둔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히 하시고. 자, 그래서 저 그림을 가지고 내가 풀려는 건 뭐냐면 예전번에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너네가 푸는 거랑 못 푸는 거랑 상관없이 내저번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내저번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한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이 문제 푸는 거랑 상관없이. 그럼 내저번의 반지름 어떻게 구해? 그건 내저번인데 사인 없이. 정확히 구분하자. 정확히 구분하자. 자, 그래서 내저번하고 내저번. 그러니까 내저번의 반지름과 반지름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진짜 선생님이 세부적으로 쪼개면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건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는 어떠한 삼각형이 외저번인데 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직각 삼각형의 외저번을 찾아보면, 자, 직각 삼각형에 대한 외저번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 오케이? 그럼 여기 직각이니까 얘가 뭐가 돼? 지름이 된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면 이 지름의 빗변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유형이 하나가 있어. 직각 삼각형을 주면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두 번째 여기가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기가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2I다. 그래서 한 각하고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됐니?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저번에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기억했냐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해서 세변의 길이를 하면 나머지 하나의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거는 처음 배울 때만 그렇게 하고 문제에서 3개가 보이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 이 4개 중 3개가 보이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갔거든. 사인도 여기서 왜 이 사인 법칙을 쓰려면 여기에서 사실 3개 중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 사인 A분의 A가 2R인데 여기서 3개 중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 배울 때나 한 각하고 마주보는 변을 알 때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실전 풀이는 이 3개 중 2개를 알면 난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래 마찬가지로 4개 중 3개를 알면 그래서 3개가 보이면 이렇게 해서 표현해. 3개가 보이면 이거 사인 거지. 써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가 외접원에 대한 얘기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넓이라고요. 넓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외워야 된다 얘들아. 내접원의 반지름 넓이 이렇게 바로 떠올라야 돼. 알겠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내접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원하고 접하는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얘가 반지름 이렇게 따라오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한번 잡아보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오케이?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반지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쪼개보시면 2분의 1 AR 됐니? 그 다음 2분의 1 BR 2분의 1 CR 넓이를 활용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한다.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야. 됐니? 그래서 이거 깔고 선생님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알겠지? 그럼 되게 쉬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깔고 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은 직각삼각형이 올 것이다. 내접원의 반지름은 넓이를 활용할 것이다. 됐습니까? 지울게요. 그리고 3개가 보이면 코사인 법칙을 쓸 것이다. 4개 중 3개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다 봤어. 뭐 쓰고 싶어? 3개 대충 보이지? 그치?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뭐가 나올 것 같아? A, B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코사인 쓰면 봐봐.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은 일단 생각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바꿔야 해보자고. 코사인 법칙을 써서 A, B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나는 이 A, B의 길이를 구한 순간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그러면 걔가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내접원의 반지름.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정리부터 하시면 이거 보자마자 내접원의 넓이? 그럼 내접원의 넓이를 알려면 내접원의 반지름이 우선이라고.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깔고 가시고요. 됐으니까 그 다음 문제 딱 그려봤더니 여기 구할 수 있다. 여기 구하는 순간 넓이가 나오니까 답은 끝났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내보자. 자 일단 쟤를 x라고 잡아버리면 코사인 법칙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2의 제곱 4는 됐니? 나머지 제곱해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870 정리하니까 x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7x 더하기 12가 0이야. 그럼 x는 4 또는 3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4 또는 3인 걸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게 둔각이란 말이야. 둔각을 가지고 4인지 3인지를 체크해달라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 4면
이등변성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합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동급일 수 있어 없어? 일단 얘기지. 이얘기 얘가 3이면 요거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합보다 크지? 그러니까 여기가 분각이구나 라고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4가 제껴진다. 문제에서 활용하지 않은 게 있으면 절대 안 돼. 교육 정된 평가가 돼. 됐니? 자, 그럼 저희가 3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코사인이 8분의 7이야.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을 먼저 구해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예각이니까 예각은 삼각비가 편하다고 삼각비. 코사인 스타가 8분의 7이니까 얘가 8이고 얘가 7이야. 맞아? 그럼 비타 쓰니까 64, 49, 루트 10을 나와. 됐나요? 그래서 사인은 8분의 루트 15인 거 보니까. 됐니? 그럼 내정의 반지름 구하러 갑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세타는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내정의 반지름이 된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날려버리고 자, 이거 정리하니까 9r 이거 정리하니까 9r은 2분의 3 루트 15 이렇게 돼. r은 9로 나누니까 6분의 루트 15가 되고요.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제곱의 넓이는 r제곱파이는 제곱하니까 36분의 15파이가 됩니다. 3으로 나누니까 답은 12분의 5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이 1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때? 까놓고 멀리서 보면 오히려 쉬워. 선생님 천천히 하면 이런 게 쉽다니까. 여러분 똑같이 풀어야 돼요. 까놓고 3개네? 뭐부터 쓸지를 생각하시고. 오케이? 코사인 법칙 먼저 쓰면 쥐가 나오겠구나. 구하지 마. 일단 처음에 볼 때는 절대 구하지 마. 나오겠구나. 그러면 얘가 나오는 순간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알겠지? 하나하나 천천히 구하지 마시고. 자, 볼게요. 자, 일단 A, B, C, D를 저렇게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원순환법으로 먼저 줄을 나열하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원순환법으로 먼저 썼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에 0이라는 건 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0이라는 건 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그에 따라 문제를 천천히 풀어볼 건데, 자, 봐봐. P는 A 합집합 B의 원수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P만 놓고 보면은 P는 실현들이 가능한 거지. 맞아? 그럼 한번 써볼게. 얘는 10분의 1, 9분의 1, 점점점점 1. 맞아? 그 다음 2, 3, 4, 5 이런 거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그에 따른 Q 한번 보시면 Q는 C합집합 D의 원소란 말이야. 그럼 Q가 가능한 거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분수는 마이너스 10분의 1, 점점점점 마이너스 1 찍고 1, 2, 점점점점 아이고 1분의 2분의 1 점점점 10분의 1 찍고 됐니? 얘가 D. 그 다음에 C의 원소는 뭐 마이너스 5 점점점 마이너스 1 점점점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얘가 0과 1 사이의 수가 나오는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진 얘는 지수함수라고 부르고요.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가 조금 형태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눌 때도 10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는 여기 밑이 0과 1 사이 감소함수니까 이때를 나눠서 처리하고 나머지 2부터 3까지는 증가함수니까 여기 나눠서 처리해야 되는 거야. 증가함수니까 이때는 감소함수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봐봐. 감소함수를 몇 제곱해야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감소함수가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감소함수면 여기가 그냥 양수기만 하면 되겠네. 따라와. 여기가 이 감소함수면 이때는 Q는 그냥 양수기만 하면 되네. 이해되니? 이해돼? 자, 그 다음 얘가 2, 3, 4, 5인 증가함수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근데 증가함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려면 증가함수일 땐 여기가 음수여야겠네.
증가함수일 때 이때는 Q가 그냥 음수인 거 해도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사이에 1이 있는데 P가 1이면 0과 1 사이에 있을 수가 없지. 1의 왼쪽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 자 증가함수가 몇 개냐면 10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야. 몇 개야? 2부터 10까지 몇 개야? 2부터 10까지 몇 개야? 10에서 2 빼고 1 더해야지. 9개지? 9개 있어. 9개 있어. 자, Q 양수인 거 찾아보자. Q 양수인 거. 자, Q 양수인 거 여기 몇 개야? 1분의 1부터 10분의 1까지 10개지? 그치? 근데 여기 1이라는 거 여기도 세면 안 되지? 그럼 여기는 10개고 여기 몇 개로 가야 돼? 4개로 가야 되지? 1이라는 거 중복해서 세면 안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 14개가 따라오세요. 자, 여기 찾아봅시다. 자, 여기 증가함수인 거 2, 3, 4, 5, 4개 있고요. 따라오세요. Q 음수인 거 찾아. Q 음수인 거. 그럼 여기 몇 개? 10개. 근데 여기 한 개 세면 안 돼. 왜냐면 마이너스 겹치니까. 그럼 여기 4개. 몇 개 있어? 14개 있지. 맞아? 그럼 다음 보면은 126, 56 더하니까 186. 이해되세요? 일단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이 P가 뭔지를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Q가 뭔지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이 P하고 Q를 딱 놓고 봤을 때 아 얘는 지수함수구나. 그럼 지수함수는 그래프로 떠올리면 증가함수하고 감수의 경우가 나뉘기 때문에 나눈 다음에 다시 보면 좀 더 쉬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넘어갈게요. 자, 라스트 22번. 자, 봅시다. 자, 일단 fx가 4차함수라고 나왔고 문제에서 f3은 30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제도 열심히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일단 모든 학생들이 여기서 이 g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에서 연속이고 3에서 미분 가능하려고 해야 되니까 3대2 3대2 하면 똑같고 미분하고 3대2 미분하고 3대2 하면 똑같아야겠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일단 3대2 3대2 해서 연속에 대한 식을 먼저 써보면 F3은 마이너스 F0 더하기 K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거 미분하고 3대입하면 F'3이고 자 미분하고 3대입하면은 마이너스 F'0 여기까지 나오거든. 여기까지.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 이 문제는 더 이상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걸 아무리 활용하려고 해봤자 이걸 가지고 사실 처리할 수 있는 건 없고 갈게. 일단 가 문제 보니까 G'X는 0의 실근이 알파3 베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럼 여기서 알파는 뭔지 모르고 베타 뭔지 모르니까 냅두고 G'X는 0이라고 주고 있는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이 G'X이 뭐야? 이 미분하고 3대입한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이거 미분하고 3대입하나 이거 미분하고 3대입하나 똑같아야 돼. 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F'3이 뭐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사실 얘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F'3이 0이니까 여기서 F'0 또한 0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일단 fx의 그래프의 형태가 대충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됐지? 자, 그 다음 G3이 G 베타보다 크다. 저거 가지고 아직은 딱히 뭘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fx의 그래프를 천천히 잡아가면서 갈 텐데 4차함수니까 fx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얘가 아니라면 저대칭, 일단 저대칭 먼저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근데 이런 건 시에서 답이 아닐 거고. 오케이? 저대칭이 아닌 건 이 두 개가 아니면 그때서야 사실 생각을 할 거고. 순서를 나눠. 이건 답이 아니고 요거 아니면 요거야. 오케이? 또는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달릴 수 있을 거고. 요거. 그래서 순서가 맨날 좌우대칭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에 따라 4차함수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도 답이 아니라면 사실 좌우대칭이 아닌 이런 답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순서를 일단 1번, 2번, 3번으로 항상 나눠서 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봐봐. F'0하고 F'3이 0이니까 0하고 3의 위치를 천천히 잡아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오케이? 그럼 그에 따른 g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gx는 x가 3보다 작을 때는 fx가 나온대. 그럼 잘 봐. gx는 x가 3보다 작을 때 fx니까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치? 자, 근데 여기 일단 3,33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아, 30이요. 문제에서 F3은 30이라고 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는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얘를 분명히 대칭도 평이동을 충분히 한 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자. 자, 얘는 y는 fx를 일단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네. 그러면 어디 대칭? 원점 대칭하려면 x에도 마이너스 있어야 돼. 맞죠?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돼. x축 대칭이지. 얘들아 요거 대칭은 못 읽으면 안 돼. 얘를 x축 대칭 시켜야지. 그래야지 y 대신에 마이너스가 y가 들어가서 얘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fx 전체에 마이너스 달리기 이런 형태가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일단 얘를 x축 대칭 시키고 그 다음 x축 얼마만큼? 3만큼, y축 얼마만큼? k만큼 평이동 시킨 게 쟤야. 따라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얘는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k만큼 평이동 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평이동 시켰을 때 립은 가능한 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잘 봐. 여기는 이 함수를 x축 대칭 한번 시켜보겠다고. 그럼 x축 대칭 시키면 대충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아래 있는 그래프 형태는 일단 찍어놓고. 자, 그러면 x축 대칭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3만큼 평이동하고 k만큼 평이동한 걸 그려달라는 얘기야. 어디부터? 여기부터. 그럼 봐봐. 지금 얘가 여기가 0이고 얘가 3이었어. 근데 얘를 3만큼 평이동하고 k만큼 올리면 얘를 3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는 0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여기가 연결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이고 이거 참. 여기는 내가 따라오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얘를 그대로 이렇게 평이동한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그대로 옮긴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따라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의 모순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프라임이 여기 있는 애가 오직 3개만 존재한다는 했거든. 근데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면 1개, 2개, 3개, 4개 프라임형, 4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오니? 자, 그러면 0하고 3의 위치가 저기가 아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0하고 3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0하고 3을 여기가 0, 여기가 3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 3 한번 해보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를 일단 gx는 0부터 3까지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 이렇게 따라와야 돼. 그 다음 나머지 이 오른쪽은 얘를 그려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그렸지? x축 대칭으로 시키고 이렇게 얘를 3만큼 평이동 k만큼 평이동했어.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3인데 얘를 3만큼 평이동하면 여기에는 얘가 1로 온다고요. 여기에 있는 얘가 1로 오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에는 얘가 그대로 이렇게 평이동한 거니까. 그 다음에 k만큼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프 형태가 여기서부터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얘를 그대로 위로 올려야 되니까 여기 맞춰야 되니까 연속 요새 미분 가능하게끔. 그럼 프라임 형태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여기 0, 3 하셔도 똑같이 모순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탈락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근데 이 과정을 다 겪으셔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이런 놈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f 프라임 0도 0이고 f 프라임 3도 0이니까 여기 무조건 0, 3 고정이야 이렇게. 따라와. 그리고 여기가 3,32인 상황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gx를 그리기 위해선 얘를 선만큼 얘를 x축 평행 이동시키고 x축 대칭 이동시키고 대칭시켜. 이렇게. 맞아? 그러면 얘는 여기가 0하고 3이었는데 얘를 x축으로 3만큼 위로 k만큼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얘를 3만큼 이대로 평이동하면 여기 0이라는 점이 이렇게 3이라는 위치에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를 k만큼 올리니까 자, 얘를 k만큼 올려. 그러면 그래프가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프라임 0이라는 애가 3개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프라임이 여기 있는 애가 3개가 나오는데 걔네가 알파3, 베타 형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베타이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리고 나를 보니까 G베타보다 G3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정답인 그래프일 수 있다. 이게 실제 정답인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 다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얘를 정답인 그래프라고 지금 딱 구했는데 잘 봐. 여기에는 이 베타도 봐봐. 여기에는 이 F를 그대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여기는 이놈의 공률과 선생님이 계속 공률이라는 말 쓴다. 여기는 얘네 공률은 사실 똑같아. 왜냐면 그대로 대칭으로 편히 이동한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얘를 그대로 올렸는데 보세요. 여기는 이 베타라는 걸 사실 베타라고 쓸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지. 그치? 근데 걔를 여기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만큼 이건 3이라고.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로 3이니까 이거 뭐야? 주게 되겠지. 이 베타는 왜라고 사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높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여기까지 찾은 겁니다. 얘가 GX.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려는 답은 어쨌든 여기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봐봐. 내가 구하려는 건 이거야. 알파가 0이고 베타가 6이어서 이 GX를 적분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 GX를 접근하려고 봤더니 0부터 6까지 접근을 하면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 형태를 보면 얘는 여기에는 이만큼이 완벽하게 여기에 대한 대칭인 거 아니야? 여기에는 이만큼이 여기로 쏙 가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얘를 이대로 접어서 이렇게 쭉 해버리면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거가 사실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놈이 여기가 되는 거야. 요놈이 여기. 얘가 그대로 올라가니까. 됐니? 그러면 밑편은 0에서 3까지인가 3이 되고 지금부터 높이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자, 높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0이고 그래요. 자, 봐봐. 높이를 찾으려면 이만큼에 대한 높이를 내가 구할 수밖에 없다. 이만큼에 대한 높이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만큼은 30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이만큼이 몇인지 모른단 말이야. 나머지 이만큼이 몇인지 나머지 이만큼이 몇인지 모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요만큼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0에 대한 함수값을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x는 갑니다. fx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이렇게요. 맞나요? fx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가 0이라고 알고 있고 여기가 3,3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주르륵 가보면 여기가 길이 3대 1이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30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fx라는 걸 여기까지 끄집어내버리면 이제 fx는 3이라는 걸 3중근으로 갖고 마이너스 1을 한 근으로 갖는다. 마이너스 1을 한 근으로 갖고 3이라는 걸 3중근으로 갖는다. 더하기 y는 30 이렇게. 됐니? 그래서 얘가 fx야. 자, 그러면 내가 관련된 이놈에 대한 높이였으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한
함수값을 찾아보면 얘가 0,3이라는 얘기예요. 0을 대입하면 3이 나옵니다. 여기가 0,3이에요. 자, 그럼 그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높이가 3이라는 얘기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높이는 이만큼이 30이었으니까 여기 27이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 나머지 이만큼에 대한 높이가 어디 있는 거야? 요만큼이죠, 요만큼? 맞아? 요만큼에 대한 높이가 뭐야? 똑같이 3이 따라오는 거지. 여기가 3이 따라오는 거야. 됐니? 그러면 내가 낼 답은 밑변 3 곱하기 높이 33. 3 곱하기 33. 답은 95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고 중간에 포기를 해도 되긴 하거든. 물론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래프 찾는 것까지는 천천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까지 충분히 건널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자, 봅시다. 21번. 자, 일단 t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 fx가 3차라고 잡혀 있으니까 3차 함수는 뭐 대충 이런 식의 느낌일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 gt를 어떻게 읽어드냐면 gt는 여기 뒤에 0이 있다라고 해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0부터 t까지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로 보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x가 0에서 t까지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괜찮니? 자, 근데 gt가 0이라는 얘기는 0부터 t까지 연결을 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면 봐봐. 내가 0을 여기다 찍었어. 그러면 t는 양수기 때문에 t는 이런데 그 다음 점들 이런데 다 찍힐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 가장 작은 게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t가 여기 찍히면 기울기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t가 여기 찍히면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최소값이 0이라는 게 못 지킨다는 거지. 그래서 0의 위치를 찾아 나서는 거야. 그래서 0의 위치를 찾아 나서기 위해선 일단 가장 특징적인 데부터 보는 거야. 0이 여기다 봤어? 오케이. 근데 다 될 수 없었어. 그러면 0이 여기다 한번 보자고. 맞아? 그럼 t는 여기 찍히지 이렇게. 맞아? 그럼 최소값이 0일 수가 마찬가지로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양수가 있기 때문에. 됐니? 그럼 이제 t가 어디 있을까라는 거지. 근데 t가 여기 있으면 0이 여기 있으면 t가 이쪽에 찍히게 또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은 아예 안 되네. 왼쪽 생각하자. 여기 있어. 그럼 t가 이쪽에 있으면 음수 나오니까 안 되지. 여기 어디 써야 될까? 정답은 여기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t가 이렇게 그러면 양수 나왔다가 t가 여기면 딱 0 나왔다가 다시 양수 나오기 때문에 0의 위치를 먼저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가지고 뭘 찾는 거냐면요. 0의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0의 위치. 그래서 3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가 이렇게 있고요. 0이라는 건 이렇게 따라오셔서 여기에 0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아래를 보니까 f'x하고 gA가 같은 이 x값이 a하고 3분의 5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얘가 어쨌든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f'a가 gA다라는 것과 여기다가 3분의 5를 대입하면 똑같이 gA니까 얘가 f'3분의 5라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f'a가 의미하는 거랑 gA가 의미하는 거라고 살펴보면 f'a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 GA는 0부터 A까지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내가 만약 여기를 A라고 잡으면 F'A는 이걸 의미하는 거고 GA는 0부터 A까지 직선의 이걸 의미한다는 거야. 근데 이 길이가 같아야 된대. A를 찾아봐.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어디 있어야지 직선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까? A가 만약 여기면 F'A는 요거고 GA는 요거란 얘기야. A 어디 있어야 될까? 접선? A 어디? 정답은 여기입니다. 왜냐면 A가 여기 있으면 접선하고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위치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A의 위치가 저기다라고 찾은 거야. 근데 그 전에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면서 얻을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A가 저기라고 찾았어. 근데 F'A는 여기가 A면 이거 0이다라고 나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F' 3분의 5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3분의 5는
여기가 미네. 내가 3분의 5야. 됐니? 그러면 길이 b가 2대 1인 걸 활용해서 이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2배, 3분의 10이 되겠지? 2배 더하니까 a는 5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찾았네요. 여기까지가 나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번에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고 선생님이 막 이랬다가 그 아래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걸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다시 그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f'x랑 gm이 같아지는 근데 x의 범위는 0부터 m까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아지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치? 자, 그러면 나는 봐봐. 일단 이 m은 자연수니까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실제 이 x가 두 개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m이 1일 때라고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얘는 f'x가 g1이랑 똑같아지는 이 x가 0부터 1까지 대하여 두 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얘기거든. 이거 의미하는 거 한번 볼게. 그럼 이 g1이 의미하는 건 0부터 1까지에 대한 직선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f'x가 의미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 이거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은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지?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두 개가 나오긴 한다고.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1이니까 이거 왼쪽에서만 세야 된다고. 그럼 실제 몇 개 나오는 거야? 한 개 나오는 거야. 선생님 여기도 나오긴 하는데 얘는 이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m이 2인 거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를 챌 때까지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m이 2면 f'x하고 g가 같은 게 0부터 2까지 두 개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g2가 의미하는 건 봐봐. 2는 대충 여기 있다. 맞니? 그럼 g는 이 직선의 길이가 g2야.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접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가야 돼. 범위가 0부터 2니까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다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두 개가 되는 거 찾는다. 됐니? 자, 3인 거는 대충 여기 있지? 그럼 3인 거 이렇게 직선 나오고 접선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안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일단 안 나올 것 같아. 맞아? 그럼 5일 때 한번 찾아보자. 특징적이지? 자, 5일 때 찾아보면 x의 범위가 m이 5야. 그러면 f'x가 g5랑 똑같은 이 x가 0부터 5까지 두 개가 있는데 찾아보겠다고요. 그럼 m이 5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이 몇 개 보여? 두 개 보이지? 어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아? 그러면 이거는 이 범위에 들어가고 여기 5도 등호가 있으니까 들어가네. m은 5가 답일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5부터 답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m을 5부터 문제에서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천천히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갈게. 자, 6인 건 대충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직선의 길이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6도 답이 될 수 있겠네? 그럼 7, 8, 9, 10 쭉 답이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봐봐. 왜 아닌지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쭈르륵 갔어. 내가 여기를 한번 10이라고 좀 잡아볼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를 연결하면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하면서 간다고 하자. 이렇게. 으씨, 뭐했다. 여기 간다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G10이야. 그럼 이 G10하고 똑같은 접선은 이쪽에는 나오지 않고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맞니? 그러면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경계선은 이 0에서 그은 접선이 있을 거야. 접선. 여기까지가 경계선이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 찍어버리면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와. 두 개 나와. 근데 얘가 기울기가 엄청 크고 저렇게 나와버리면 여기는 안 나온다고 그러지. 왜냐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니까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경계선이 이 0에서 그은 접선을 기점으로 얘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 6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를 전체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일단 이 별은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않을까? 자, 저 별이 답이 되려면 이 직선하고 똑같은 접선이 두 개여야 되는데 그 두 개는 접선이 사실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0에서 그은 접선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0에 등가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0이 빠진다. 0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0도 추가를 해줘서 0도 답을 있어. 알겠니? 근데 여기 답을 수 없으니까 여기 잡고 6부터 이거보다 하나 전까지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 별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별을 찾으려면 일단 함수식도 세워야 되고 F'0과의 접선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맞니? 근데 이거를 빠르게 찾는 방법 3차 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세근의 합은 같다. 기억나? 전혀 안 나? 나? 안 나? 자, 봐봐. 3차 함수 gx가 fx가 있고요. 1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에 대한 세근의 근각에서 보면 세근의 합은 아니? 마이너스 a분의 b? 네. 그건 알지. 그럼 봐봐. 이 3차는 이렇게 나오고 이 1차는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어쨌든 이 식의 세근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야. 여기는 1차니까 여기 세근의 합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절대 안 끼쳐.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활용되는 거냐면 직선이 막 이렇게 나왔어. 막 이렇게 나왔어. 막 이렇게 나왔어. 그래 놓고 여기는 이 직선에 대해서 좌표가 1하고 2하고 3이래.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이래. 여기가 뭐 마이너스 여기가 0이래.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요거랑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세근의 합은 무조건 일정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니? 그거를 활용해야지만 좀 더 쉽게 풀려. 봐봐. 이놈하고 여기 직선 하나 보이잖아. 맞아? 세근의 합을 지금 찾아보는데 세근의 합은 0이 한근이고 5가 중근이야. 맞아? 그래서 5 더하기 5는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지? 근데 이 0이 접하잖아. 중근이야. 됐어요? 저 별표가 뭐라는 얘기야? 시간이. 됐니? 그러므로 6부터 9까지가 답인 겁니다. 답은 30이 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제랑 좀 전에 풀었던 22번 사실 문제가 나이도 한식이 봤을 땐 비슷합니다. 좀 전에 시간이 더 쉬는 것 같아?